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논의 중이었던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공기업에 다니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2년 전에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은 브랜드 아파트라도 서울에 비하면 금액이 저렴한 편입니다. 해서 3억 초반으로 20평대 브랜드 아파트를 매입했고 그중 1억 8천은 저와 부모님 돈, 나머지 1억 3천은 대출을 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시집갈 때 줄 돈을 미리 주는 거라 하셨고 집을 매입한 후 월급의 대부분은 빚 갚고 이자 내는 데 다 써서 가진 현금은 500만 원 정도가 전부인 상태입니다. 집을 사고 난 후 반년 정도가 지나고 지금의 남친을 만났고 회사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공기업에 다녀 경제적인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친 집이 많이 어렵다네요. 저보다 2살 더 많은데 모은 돈은 5천만 원이 전부였고 집에서도 보태줄 수 없는 형편이라 했습니다. 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매입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혼수와 기타 결혼 비용은 남친이 하기로 했고요. 그래봤자 가전들도 이미 다 새거라 딱히 할 게 없어 남친이 차를 사기로 했고 당연히 남친 명의로 살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프로포즈를 받고 다음 주에 남친 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남친 부모님이 제 아파트 절반이 대출이라 집을 해온 게 아니라며 남친이 돈을 보태 반반으로 공동 명의를 하는 게 맞다고 하셨다네요. 이 얘기를 집 평수도 24평이라 너무 작다는 소리도 더 보탰다는 말과 함께 남친이 저에게 전달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을 산 이후 이미 3천이 넘는 빚을 더 갚아놓은 상태라 남은 빚이 9천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4천을 남친 돈으로 보태고 공동 명의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하라네요. 저는 이 부분에서 결혼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애초에 혼자 살지 모른다는 생각에 작은 평수를 산 거였고 갚을 능력이 되니 빚을 낸 거였습니다. 심지어 요즘 집을 매매하는 30대들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빚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게 집해온 게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가요? 게다가 꼴랑 4천만 원 보태고 반반 공동명의라니요. 저는 이 말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 말을 전부 전했다는 것 자체가 남친도 같은 생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해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직업이 안정적이고 제 명의로 집도 있어 저는 혼자 살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친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곱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한 거였죠. 남친은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건지 많이 당황해하며 저를 잡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단호하게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모든 연락을 다 받지 않고 있으니 메일로도 연락이 오고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더 마음이 뜨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식은 건지 남친이 저럴수록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자꾸 커지네요. 남친 부모님 2분 다 평생 월세로 사시다가 전세로 옮기신 지 이제 반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출받아 보증금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집 평수가 작니 많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남친이 말했던 걸 곱씹어 생각할수록 나중에 은근슬쩍 살림을 합치려 했었는데 20평대라 실망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변 여자 동기들이 다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할 때 저는 그래도 서로 좋으면 된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들으라고 부모님이 저를 열심히 키워주신 게 아니라는 생각에
이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남친의 속내를 다 봐버린 것 같아 이대로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혼자 살던지 그도 아니면 저도 다른 여자 동기들처럼 돈 많은 시댁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씁쓸해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속풀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이 그 부모님께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남자가 퍼다 나른 거면 부모 뜻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별 지분도 아니고 공동명의요. 가난은 몰라도 모렴치는 답이 없어요. 그래도 쓰니가 야무지고 정확한 것 같아 걱정은 안 되네요. 잘 마무리하세요. 두 번째. 이런 결혼하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혼녀 되는 겁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몇 년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그 병신 같은 집구석에서 재산 가지고 지랄 발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도 하나 뜯어먹으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거예요. 절대 이런 결혼은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쓰니가 참 똑똑하고 야무져서 다행입니다. 이건 남녀가 바뀌었어도 고작 사천으로 공동명의 운운하는 건 양심이 없고 몰상식한 집구석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를 알면 둘을 알 수 있듯이 저 상놈의 집구석이 결혼 후에 어찌 될지 안 봐도 다 보이네요. 돈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지부모 말을 그대로 퍼다 나르는 것만 봐도 아주 싹수가 노란 놈입니다. 그냥 있었다면 좋은 여자 덕 좀 보고 살았을 텐데 지복을 지가 발로 찼네요.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해서 파혼 당한 겁니다. 네 번째. 금액을 명시해서 지분을 설정해도 되는데 뭐 하나 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집이 장리해오는 게 아니니 그딴 소리를 들으니 빈정 상하죠. 결혼해서 저래도 속상한데 결혼 준비할 때면 말 다 했습니다. 지금이 그 집에서 받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때인데 후려치고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하다니.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정리 잘하세요. 다섯 번째. 대체 어느 나라 계산법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없는 집에 시집가는 거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자가 집도 없으면서 집이 장리 많이는 무슨. 아프면 병원비 달라 뭐 해달라 허구한 날 손 벌릴 게 뻔합니다. 하는 꼴을 보아하니 질척거릴 것 같은데 안전이별하세요. 여섯 번째. 집 시세의 절반은 내놓고 해야지 남은 빚의 절반만 내고 공동명의 하자는 건 무슨 심보래요. 사천만큼 비율 설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동명의라니 욕심이 말도 아니게 쩌네요. 25평 대출 낀 집도 못 사는 주제에 평수가 장리 많이 하는 시부모라면 결혼 후에도 며느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 확률이 큽니다. 거기다 그 밑에서 보고 자란 남친도 비슷한 종류의 인간일 확률이 매우 크게 보이고요. 저는 시부모 대 사람보다는 남자 쪽이 더 의심스럽고 못 믿었게 느껴집니다. 자기 부모 우기는 말을 본인 선에서 못 맞고 전달하는 걸 보면 남친이란 작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게 뻔하니까요.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면 집 재산 분할해달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이 결혼 절대 하지 마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